지지율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에서 의구심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 검증을 좀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 업체 설문 문항이 편파적이다 이러면서 선관위에 이의 신청까지 했었는데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문항 설계나 이런 것들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지난 총선만 해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좀 판이하게 많이 달랐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는 보수 과표집의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 여론조사의 결과 중에서도 좀 의아한 것은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 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항 설계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이었다라면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리긴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윤 지지율 여론조사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요. 이걸 선관위가 기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의 편파적인 설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관위는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논란이 됐던 질문은 바로 저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문제없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사를 결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위까지 만들어서 맞습니다. 여론조사 검증 특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일체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특위를 발족시켰는데, 그 발족시킨 직후에 바로 선관위에서 이 조사가 문제없다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내게 되면서 다소 민망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게, 사실 그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찾아가려고 했다가 검토를 현장 했다가 방문이 예정돼 있었죠. 취소를 했죠. 현장 방문 일정도 지금 취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권 본부장이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구성할 게 아니고 자기 검증 특위를 해야 됩니다. 이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현실 외면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항이 결국은 그 문항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문항이 결국은 그 진보층 지지자들의 그 전화를 끊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했고, 그 다음에 고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론조사 업체의 부실 문제에 나가서 ARS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답변하는 거. 그런데 그 전에 민주당이 무슨 경선할 때 이런 때는 또 ARS를 그 조사를 기준으로 경선까지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조사는 이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도 또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 진보 성향의 그 여론 결과를 내놓는다는 몇몇 업체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뭘 잘못해서 여론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 자체를 여전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은 아주 내부에서 어떤 소통 통로가 다 막힌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떤 여기에서 쓴소리하는 목소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씩은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이 국면에서, 탄핵 정부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국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가. 그러니까 이 조사가 이렇게 나오게 된 데에 대한 원인을 좀 탐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이제 조사 결과만을 놓고 이제 비판하는 건 지금 현실을 부정을 하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고 무조건 내란 프레임을 이렇게 딱 걸어놨으니까는 모든 그 민심이 내란 프레임에 다 걸려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만 할 것이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효영 의원님, 이 여론조사 기관과 또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여론조사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특위를 만드는 자체만으로도 여론조사 업체들이 앞으로는 문항을 만들 때 있어서 또는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 본인들이 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뭔가 선순환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민주당이나 등등에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일일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오해도 좀 나올 수 있을 절대 것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또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또 반대 카톡 검열 극부의 얘기처럼. 프레임으로 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그러면은 이 문항은 기본적으로 수험생이 봐도 아 불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 전제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강제 연행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공수처의 대통령 그런 강제 연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드라이하게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지표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정하는 기관은 어쨌든 선관위인데 선관위가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내놓긴 했거든요. 예, 선관위도 아마 고심을 했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또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 인식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부로 의식했을 어느 것이다. 쪽에 그런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방식으로 편파적인 문항은 자제해야 될 것이고 더더욱이 우리가 명태균 사건을 겪으면서 여론조작 샘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항에 대한 설계의 문제 그리고 대상을 또 어떻게든 셀렉션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바이어스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론조사가 뭔가 여론을 오히려 선동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메시지는 중요한데 민주당이 또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또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따박따박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러한 주장조차 이건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